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연휴, 시청자 여러분들은 밥상에서 정치 이야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문 대통령은 전화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 보내신 분의 성함이 동명이인이신가? 문재인님. 네네. 동명이인이신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통령님이시네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도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네. 또 제사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이 명절에 더 바쁘게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윤상 개그맨이죠. 대통령 목소리 똑같으시네. 글쎄요. 9029님. 예,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9029님, 진짜로 대통령 맞으시나요? 죄송한데 좀 인증 좀 해주셔야겠네. 다시 한번.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9473님이 전화 연결되신 청취자 문재인 대통령께도 커피 쏘세요. 네, 커피 2잔 갑니다. 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네. 서재헌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국민 담화드 할 법도 한데 메시지가 아닌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고민을 좀 털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담으신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방송을 한번 한 7분 정도 되는데 봤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이제 덕담 차원이신 거고 그것보다는 또 이제 택배 기사에 대한 이제 좀 힘든 이제 여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 드린 것 같고요.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우체국 그 기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게 여건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묵묵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끝으로 이제 실향민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제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향수라는 이제 뭐 애청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메시지를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NS나 라디오, 전화 연결 메시지에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넉넉한 한가위,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본도 겨냥을 한 듯한데요.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69일 만에 WTO 제소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강요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에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수희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엔 좀 후련하긴 한데 칼을 빼들어서 이게 결론 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7월 4일 날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전격적으로 제소를 하겠다. 뭐 첫 시작은 이제 양자 협의,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의를 하는데 2개월 협의하고 결론이 안 나면 이제 소위 그 재판과 비슷한 WTO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서의 민심, 그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장관 임명에 대한 얘기, 네. 또 하나가 경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한일 간의 외교라든가 경제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 그런 네. 의미에서의 제소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가볍게 얘기한다면 죽창가가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대일 제재에 대해서. 네. 그런 조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 이유 일본에게 들먹이지 말라. 아무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오늘 이 개각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베 내각에서는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압박 전선을 펼쳤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개각을 그야말로 개헌 개각이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금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쟁하는 국가가 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굴었던 네. 이 지금 이제 외상을 그대로 지금 고노다로 외상을 방위상으로 방위상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이제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당장 뭐 지소미아 관련한 쟁점도 있고 또 그 전에 지난해 뭐 레이더 관련한 갈등도 있었던 것이고 네. 또 뭐 독도 훈련 관련해서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요즘에 불평을 많이 좀 쏟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좀 이제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류가 좀 읽히고 있고요.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보니까 이 지금 문부과학상이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기우다 고이치 이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이제 임명을 했던데 네. 이분이 좀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왜곡 관련해서 굉장히 주도를 하던 인물이에요. 네. 자, 그런 인물을 지금 전면에 지금 배치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가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개헌을 향해 가는 길에 필요하다면 한국하고의 갈등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네. 이런 의도로 좀 읽힙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각을 보니까 또 한 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젊은 피. 고이즈미, 이 차남이 단숨에 포스트 아베로 뛰어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 설명을 부탁드리면 될까요? 부대변인 혹시 아시는지요? 네, 우리 이현희 변호사님. 예. 네,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이번에 환경상의 네네. 개각 인사로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죠. 네.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네. 현재 이 경색돼 있는 대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국제 환경단체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중단 이후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 방사능 오염수 네. 매일 100톤에서 400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한 2022년 정도가 되면 포화가 돼서 결국 방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대응책을 마련해라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기가 다 된 마지막 날 네. 하나다 환경상이 이것을 바다로 방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네. 이제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대로서 네. 그리고 부친은 한국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그렇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과연 한국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베 총리 밑에서 어떤 입장을 표할지 그리고 이 오염수에 대해서 결국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을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게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젊고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제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가 높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하잖아요. 결국 웃는 낯으로 오염수 흘려 내보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젊은 이 정치인이 네. 뭐 아무리 인기가 있다 그래도 아베 총리의 권위를 누르고 본인이 이거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그 정치 구조상. 어차피 본인도 나중에 총리 되려 그러면 위 선배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게 일본의 그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인물을 내세워서 뭐 우리나라도 좀 현혹하려고 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내보내서 아마
좀 이미지를 상당히 네. 좋게 하면서 실제로는 방류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해류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1년 안에 우리 동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대변인 뭐 여쭤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그 내각을 보면 이제 목적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안보, 뭐 국방,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은 뭐 한 국가의 그 이슈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보면 개인 혹은 더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으로 이제 국수주의라든지 자국 이익주의로 활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 이 환경상이 이제 퇴임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권리로 이런 오염 방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냐면 이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 신지로가 어떻게 보면 차기 포스트 아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정책인데 이분이 환경상해 했을 때는 아베와 대립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배려 차원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만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이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43%나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